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오늘 노가리 84회 시안님 고정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고정 게스트 시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9월 2일이에요. 어떻게 벌써 시간이 그렇게. 9월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뭐 했다고 벌써 9월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고 요즘 날씨가 되게 선선해져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8월에는 진짜 비가 오다가 갑자기 푹푹 찌다가 엄청 습해지고 되게 약간 날씨가 오락가락했는데 그래도 추석 입추 지나고 9월 오니까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맞아요. 활동하기 편해진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저께 한강 갔다 왔거든요. 너무 부럽다. 한강에 치맥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바람도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부럽네요. 그쵸? 저도 엊그저께 제가 부럽네요. 곧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아님 혹시 추석 때 뭐 계획 있으세요? 추석 때 계획이요? 사실은 아마 저희 부모님을 같이 따라가야 하겠지만은 친구들이 추석 때 놀러 와라라는 그런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가지고 러브콜 받는 사람. 아무튼 그래서 너무 시골 가기 싫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추석에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또 이번 아니면은 갈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갈 일이 너무 멀어도 갈 일이 잘 없고 약간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라고 좀 말이 이상한데 이렇게 명절이 있을 때마다 맞아요.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은? 막히면은 반나절은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래 걸리네요. 네. 어디로 가시는? 전주 옆에 있는 김제로 갑니다. 가시면서 네네네. 팟캐스트 부모님이랑 같이 들으면 되겠네요. 그러네요. 딱 그러네요. 아세요 혹시? 시아님 이거 하시는 거? 팟캐스트? 근데 지금 이것저것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아실 거예요 아마.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도 추석 때 길 막히거나 좀 심심하실 때 팟캐스트 몰아듣기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시아님 잘 부탁드려요. 꾸미님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스트분이 오셨나요? 오늘은 팟캐스트를 정말 애정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다 팟캐스트를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청나신 분이 오셨네요. 사연도 보내주신 적도 있고 댓글도 남겨주신 적도 있어요. 정말 진정한 애청자분들 중 한 분이시네요. 맞아요. 우리 지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혜라고 하고요. 사실 이름보다는 별명을 더 좋아해요. 네. 낫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네. 낫딸이고요. 그냥 스스로 좀 노잼 탈출 기획자라고. 노잼 탈출 기획자요? 네. 좀 인생이 노잼일 때 좀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을지, 재밌게 생활할지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고요. 단골 민원인. 주변에 출퇴근하면서 너무 막 많은 일들 경험해서 민원 넣는 거를 취미 삼아 하고 있어서 공무원분들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낫딸은 어떤 의미예요? 낮에 뜨는 달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달을 올려다 볼 일이 별로 없죠. 근데 낮의 달은 가만히 바라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참 좋고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좀 평소에 존재감이 없다가 없으면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낫다르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별명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지금. 어떤 게 신기하세요? 일단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내가 집에서 팟캐스트를 트는데 내 목소리가 나오면은 처음엔 너무 오그라들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시아님도 두 번째 녹음 맞아요.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세요? 네, 고정 네. 게스트로.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네. 그 아까 노잼 탈출 기획자라고 네.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보통 어떤 것들을 기획하시나요? 노잼 탈출을 위해. 보통 맨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반복되고 그런 일상을 보내는데, 근데 그러면서 막 다들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 다 그렇게 사는데 왜 그래야 되나 해서 친구랑 좀 창작 프로젝트도 같이 해보려고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있고요. 오. 주변에 만약에 동생이 예전에 백화점에서 되게 오래 일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동생은 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럼 너 그림을 그려라, 제발. 굿즈도 만들어서 팔고,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획해주고 마케팅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럼 결국 본인이 일상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셨군요. 대단하신 분이 애청자로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특징을 잡아주고 그걸로 약간 꿈의 길을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걸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재밌고 자주 즐거워야 저도 그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 다들 힘든데 힘들다고 하는 거 좋지만 서로 위로해주고 좋은데 언제까지 그럴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꿈틀거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극을 주고 있어요. 귀여워, 꿈틀이라니. 좀 듣고 있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분이 오셨는데요. 정말. 그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척 박사, 마빈 박사님을 그 편을 되게 좋아한다고? 네, 하셨던 재밌어 것 합니다. 노잼 탈출 기획자와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재미. 잼잼을 추구하는. 네. 아, 그렇다고 하기에는 재미재미님이 정말 재미재미인 건 아닌데. 재미있어지라고 재미인 거니까. 노잼 탈출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네요. 그쵸. 이게 노잼 탈출을 바라시는 거고. 노잼 납달님께서는 탈출을, 네. 재미님께서는 재미있어지라고 재미인 거니까. 노잼 탈출을 해야 하는. 오, 그러네요. 나중에 두 분이 같이 또 만나서 녹음을. 그러면 두 분이 만나면 재미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어려운 문제네요. 어려운 그거 문제일까요? 한번. 네. 두 분이 한번 같이 궁금하네요. 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 갑자기 까서 죄송합니다. 다 들으신다고요? 되게 들으면서 되게 혼자 킥거려요. 아, 킥거리면서 정말요? 웃고, 네, 마빈 박사님은 꼭 계셔야 합니다. 아. 네. 나와주세요, 계속. 가끔 되게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본인이 그 재미를 사람들에게 재미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네,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네요. 네, 지혜님 청년 유니온 가입한 지 저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맞아. 듣기로는 이제 첫 모임에서 꾸미님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활동이었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좀 들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2017년도였나요? 맞아요. 빼빼로데이. 빼빼로데이였어요. 11월 11일. 잊어버리지도 않죠. 전 그 신청서에 빼빼로 주세요라고 썼어요. 근데 진짜 빼빼로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처음 채연님, 맞아요. 꾸미님을 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네 여기 북서권이었나요? 동네 모임에서 또 이제 연말 모임에 나오셨었거든요. 맞아요. 그쵸? 그때 또 뵀어요. 네. 맞아요. 그때 두 만났어요. 번째 뵙고. 11월 11일에 모였던 그 동네 모임 맞나요? 행사가 아니 빼빼로데이 행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청년유니온 사는
그때가 신입조합원 파티였어요. 파티. 그때는 파티라고 했었어요. 너무 좋네요. 혹시 파티에서 어떤 거 가장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때는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요. 그때 느꼈던 마음들은 여기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면 되게 이 사람들이랑 천천히 오래도록 알아가고 싶다. 서로 되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걸 보고 그렇게 느끼셨어요? 일단은 그냥 그게 풍겨지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되게 그게 매너적이라고 느꼈었고 우리 약속문 평등 존중 환대 약속문. 네 그거 읽고 여긴가 보다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저는 그 나딸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약속문을 보고 이런 단체라면 내 조합원을 내도 조합원비를 내도 내 돈이 아깝지 않겠다라는 말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돈을 내도 내 돈을 조합비로 내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말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구나. 근데 그거를 기억을 해주셔가지고 나딸님께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공감하고요. 네 그래서 더 그날 바로 가입을 했었어요. 저는 가입을 하고 그때 첫 모임이었고 나딸님께서는 그날 처음 왔는데 가입을 하셨던 거였죠. 그러면은 처음 오셨다고 하셨는데 청년 유니언은 그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페이스북으로 먼저 알게 됐어요. 페이스북에 한비 PD님 통해서 그 전에도 그렇지만 계속 피드를 보면서 좋아요를 눌렀는데 내가 좋아요만 눌러서만은 뭔가 진짜 액션이 아니란 느낌이 들었고 진짜 좀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에 이제 첫 모임을 나오셔서 꾸미님 만나셨던 거군요. 네 그랬었지요. 그 신입조합원 파티가 진짜 파티였어요. 클럽 분위기를 내려고 맞아. 이렇게 손목에 팔찌 종이로 팔찌 그것도 만들어주고 롯데월드 들어가면 달아주는 그거. 네네 맞아요. 롯데월드 가면 요즘에 롯데월드 그걸로 안 해요. 진짜요? 요즘에 롯데월드는 카드 형식이에요. 세상이 진보하고 있네요. 갑시다 우리 롯데월드 가야 되네요. 20대 모임 거기로 갑시다. 갑자기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그때 파티였었어가지고 되게 그때 저 노란머리였었거든요. 갑자기 생각났네. 기억나요. 그렇게 또 가입을 하고 나서 어떤 활동들, 기억나는 활동들 좀 있으세요? 그때는 제가 뭔가 단체적인 무리나 불특정한 다수들 앞에서는 조금 되게 긴장을 하고 그런 두려움이 많았었던 때라서 뭐 예전에 어떤 분께서 이런 게 거리에서 하는 게 있는데 오시겠어요? 했을 땐 저는 그게 아직은 좀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은 나간 적은 없고 그냥 소소하게 동네 모임 그리고 뭐 광복절날 영화 번개 때리고 그런 활동들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활동들에 많이 나갔었죠. 네. 어떤 또 모임을 준비하셨었다고 들었었는데. 네. 가끔씩 이렇게 사무실 오고 하면은 뭐 상근자 분들도 계시고 모임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이런 분들이랑 문화 모임을 하면 좋겠다 해서 청류 문화 살롱을 기획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는 또 다른 분이랑 기획을 하다가 하지는 않았죠. 근데 하지만 기획서도 쓰고 막 견적서도 쓰고 했거든요. 재료비가 필요한 거라서 뭐 같이 연극 희곡을 읽거나 수제 노트를 만들거나 그런 모임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 모임 안 하나요? 할게요.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듣기로 저희 땡땡에 대처하는 우리들을 자세에 참여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혹시 이 모임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일단은 대화의 갈증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관심 있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주제들을 가지고 뭐 청년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거를 하고 싶다 마음이 들었을 때 치리님이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해보자 해서 준비해 가는 중입니다. 네. 그거는 어떤 모임인 거예요? 감사해요. 여쭤봐줘서. 까먹을 뻔했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땡땡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해서 예를 들면 게으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조직 문화에 대처하는, 때론 기성세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이 나한테 왔을 때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지, 행동해야지, 이런 거를 좀 같이 얘기해보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일상에서 불편한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네. 이제 되게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모임인 건가요? 네. 이 딱 전곡을 찌르는 역시 시아님의 이 통찰력? 통찰력까지. 되게 좋은 모임이네요. 저도 꼭 한번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찾아보고 싶은 모임입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고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러면? 저는 언제였을까요? 지하철 타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당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지하철에서 어르신께서 어떤 한 젊은 분에게 엄청 막 욕짓거리 같은 걸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정말 끼어도 되나? 약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상황이 흐지부지 끝났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끔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내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공간을 저희가 대여를 해드리는데 자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여성분이고 이제 그분이랑 어떤 한 60대, 5, 60대 남성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 이제 여성분이 저한테 이분한테 오빠라고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 40대 여성이 저한테 50대 남성에게 오빠라고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 그때 대처 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잘생긴 사람한테만 오빠라고 해요 라고 했거든요. 박수. 둘 다 민망하게 하면서 다시는 그런 소리를 못 할 것 같은. 그래서 나 그때 되게 대처 잘했다. 근데 제 평소의 생각이기도 해요. 반영이 됐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평소에 내가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지라는 생각을 못하면 약간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나딸님은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런 상황을 많이 마주했었죠. 근데 민원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 저는 사실 현장에서는 쫄보라서 혼자 열받다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민원을 넣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늘 민원을 넣다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바뀌지 않아서 이제는 싸워야 되나 진짜 앞에 대놓고 망신을 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최근에 민원은 어떤 거 민원 넣으셨어요? 최근에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출퇴근길에 버스 정류장인데요. 거기는 이제 담배 피면 안 돼요. 근데 옆에 재활용 쓰레기가 있는데도 어떤 분이 담배를 그냥 걷다가 툭 버리고 버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연기가 나는 걸 목격을 했어요. 폭격이래. 목격을 했어요. 진심이 나온. 충격. 빵빵.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했죠. 바로 건너편이 보건소인데 그럼 이제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다가가서 말하고 싶어요. 잘 말하고 싶어요. 이성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저기요 여기 이런 쓰레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냐 말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올라온 사람이라 그걸 참고 민원을 넣죠. 네, 단골 민원인입니다. 사실 민원 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귀찮아서 잘 그렇게 안 되는데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이런 뭔가 무책임해 보이는데 되게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신경 쓸 것도 굉장히 많고 저는 이거에 너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이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그런 느낌을 담아서 해주셨어요. 오늘 회의하면서. 그래서 이너피스를 위해서라면 조금 지나쳐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좀 슬프죠. 맞아요. 그런 것들 참 내가 신경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관련이 있다면 사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다른 사람을 뭔가 이 규정 안에서의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네. 그리고 무슨 말 하는 거지? 지금까지 생각나는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의 어떤 사연? 정말 담배를 피울 정도의 속상한 사연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도. 담배를 피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를 어느 장소에 버렸냐는 네.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임산부나 아이들이 있었으면 그 냄새를 다 맡는 거고 체내에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네. 네. 민원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민원 특집으로 한번. 네. 청년 유니온 얘기를 하다가 민원으로 끝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대화. 그러면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나딸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추석?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냥 시골에 가서 좀 쉬고 싶다. 하지만 아빠가 쉬게 안 할 것이다. 부모님이 날 쉬게 안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두 번째 안으로 가게 됐어요. 그냥 집에서 쉬어야겠다. 친구들 만나고. 네. 따로 막 음식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신가 봐요. 저희 집, 집안에서. 저희 집에서는 좋아하셔서, 둘 다 음식을 좋아하셔서, 우리가 먹을 만큼은 만드세요. 근데 저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추석 음식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 아예 기름진 걸 아예 안 좋아하시는, 추석 음식을 안 좋아하시는 건가? 저는 그 버섯에 계란물 입힌 적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저는 작년 추석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동태전이요. 맛있죠. 작년 추석에도 똑같은 말 했어요. 할머니가 부쳐둔 동태전이 제일 맛있다고. 이번에도 동태전이죠. 이번 추석에 시골 갈 생각하니까 너무 아득하네요, 진짜. 약간 다들 보통 다들 추석에 가실 때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얼마나 걸리세요, 나딸님? 저는 서산이어서 한 3시간 반?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평소에 2배 정도. 저는 경기도여가지고 저도 1시간 반 이 정도면은 너무 금방 부럽네요. 가죠. 저는 전주 옆에 붙어 있는 김제라는 도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는데 반나절은 걸려요. 추석 때 꼭 큰 집을 가야 하는가? 왜 그게 관습으로 자리 잡혔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집에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긴 한데 또 이럴 명절 아니면은 어르신들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또 그러니까 가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또 음식 만드는 것도 같이 거듣고 같이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석에 꼭 우리는 큰 집에 가야 하는가? 일단은 우리가 명절날 모이는 이유가 조상님들 그렇죠.
생각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 그분도 그냥 가게 냅두지. 그러니까 아니 가끔 와서 뭐 같이 밥 먹고 이런 건 좋지만 이런 것도 사람의 약간 우리가 뭐 어떤 추모관을 만들고 이런 것도 뭔가 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할머니 기이셔서 3주기여서 이제 제사가 있었는데 전 늘 할머니가 어디에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속에. 근데 사람이 관습을 만들고 그래서 꼭 그 자리에 모이고 꼭 먹던 음식을 만들고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습이 생긴 게 아닌가? 왜 갑자기? 저는 말하다 가끔 산으로 가요.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요, 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해주셨어요. 아, 네. 다행이네요. 저 이제 제사 차례나 관습 이런 거 얘기하면은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예전부터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진짜로 조상 덕 본 사람은 여기에서 차례 안 지낸다.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서 놀러 가고 있다. 띵언. 조상님, 저는 왜 한국에 있나요? 저는 왜 지금 한국에 있나요? 어떤 편이세요? 집에서 차례 다 음식을 준비하시나요? 네. 저희는 다 준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병품 깔고 돗자리 깔고 향 올리고 드리고 한 다음에 또 집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뭐라 하죠? 차례 말고 직접 가서 이렇게 성묘. 아 맞아, 성묘. 성묘가 안 떠올랐어. 성묘라 단어 안 떠올랐어. 성묘 가서 드리고 또 예전에는 성묘 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저희 또 맞아요. 되게 많았어요. 그 선산도 또 저 1시간 반쯤 떨어진 데 있어가지고 또 선산 가려면 그때 예전에는 도로가 없었거든요. 선산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한 15살 때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도로가 없어가지고 거길 어떻게 갔냐면요. 차 타고 3시간 반을 가요. 그리고 보트를 20분을 타요. 보트를요. 그리고 톱이랑 낫이랑 들고 차례 음식이랑 들고 올라가면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길을 만들어 놔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등산을 하면은 선산에 도착. 1시간 반을 차를 타고 2시간을 등산을 해요? 네, 2시간을 등산을 해서 또 선산 딱 도착하면 바로 성묘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 주변에 있는 나무 올라가가지고 나무가 그 몇 자리에 그쵸. 햇빛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나무 톱질해요. 그리고 성묘 드리고 다시 내려와요. 옛날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요즘에 그래도 좀 도로가 생겨가지고 산 중턱까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중턱까지 가고 1시간 반은 등산을 하고. 그렇게 가면 외할머니 댁은 언제 가요? 다 다음 날인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제는 이제 한 번은 이제 따로따로 보는 적도 있었었고. 따로따로요? 네네. 어떻게 따로따로? 당일에 이제 뭐 아버지랑 동생은 이제 시골 가시고 저랑 엄마는 이제 외할머니 댁 가시고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었었고 아니면은 뭐 성묘를 당일날 빠르게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날 가는 방식도 있었었고 뭐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타이트하네요. 네. 왜 항상 친할머니 집만 먼저 가는가? 약간 저도 항상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 추석엔 따로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아프셨던 것도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따로 보내니까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막 이게 항상 가던 걸 안 가니까 뭔가 나쁠 줄 알았는데 근데 막 그렇게 막 불편한 것도 없고 생각보다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리고 추석이라는 게 너무 가족주의적인 것 같아.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전 또 한편으로는 또 명절 아니면 또 어르신들을 볼 기회가 또 별로 없지 않나. 그쵸. 그래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결혼하면 우리 집 바로 못 가고 남편 집으로 먼저 가야 되니까 그냥 결혼하기 싫어.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먼저 챙겨주고 싶은데 맞아요. 왜 각자 따로 가면 되지? 그쵸? 그게 약간 저희 집이 큰 집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큰 며느리 한테 모든 노동과 책임이 좀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고생하는 게 보기 싫어서 가서 도와주거든요. 근데 전 그거 되게 하기 싫어하지만 가족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도와줘야 돼요. 내가 희생해야 돼. 네, 그래서 엄마는 그걸 당연히 여기시는데 저는 이제 저부터는 그렇게 안 하게 하고 싶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어필을 하려고요. 언니들은 잘 도와주고 고모도 다들 좋아하는데 이제 오빠들. 근데 오빠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거 이렇게 도와줘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하다 보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켜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가 몇 갠데. 눈치 봐서. 눈치 봐. 그냥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거죠. 딸들은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니까 눈치 보여서 하는 건데 남동생을 잡고 있습니다. 잘 하시나요? 남동생분? 네. 네? 네? 그냥 요즘에는 때리고 싶진 않아요. 예전에는 안에서 때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때리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래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말 한. 할 말. 네. 저희는 그래도 추석 지낼 때는 주도적이라고 해야 하나? 한다면은 그렇게 주도적이라고 주도적으로 음식 만드는 거 그런 건 다 같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항상 제가 이건 좀 약간 왜 이렇게 따로 할까 싶었던 거는 항상 이제 음식 다 같이 만들고 제사상에 상에 다 음식 다 올렸는데 첫 번째로 절드린 건 남자들 딱 와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다른 데 있고 저를 남자들만 이렇게 드리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저는 얘기했어요. 제가 전 첫째 딸인데 제 바로 동생이 이제 뭐 장남인 거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장남부터 저를 올려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그랬다. 그래도 꾸미가 먼저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먼저 하고 이제 뭐 할아버지가 남동생한테 용돈 먼저 주려고 하면 할아버지 더 먼저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하셨어요. 멋있네요. 그쵸. 땡땡이 대처하는 땡땡이 추석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 저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저희 이제 밥을 따로 먹어요. 남자 어른 따로 여자 어른 따로. 그게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아니 어떻게 삼촌들은 그러니까 할머니죠. 저한테는 할머니죠. 본인의 어머니가 수저를 안 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애들 먼저 안 먹이고 엄마랑 작은 엄마랑 할머니 먼저 안 치고 숟가락 들으면 그때서야 제가 먹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삼촌들한테 할머니 먹을 때까지 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못 하겠으니까 그냥 이제 나라도 할머니 드시고 나서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요. 추석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을 넣을 수도 없고. 네. 너무 많습니다. 안 가는 건 만약 민원을 하나 넣는다면 이루어진다면 어떤 거 넣고 싶으세요? 한 가지만요. 네. 한 가지. 전 떠올랐어요. 말씀해 주세요. 민원 2개로 해주세요. 진짜 한 개 너무 적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을 2개로 해주세요 한 다음에 하나는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울 거예요. 하나는 약간 사회를 위해서 어떤 거 아니요. 하나 하지 않을까요? 추석. 추석에 네. 집 문화 중에서 제가 잠깐 확 떠났었네요. 돌아오세요. 질문하죠 민원을 넣는다면 꼭 이루어지는 거? 저는 그거 있어요. 꼭 말씀 듣다 떠올랐는데 저희도 밥을 따로따로 먹어요. 다 같이 먹자. 다 같이 먹자. 왜냐하면은 음식을 막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남자 어르신 분들은 이제 제사 준비로 넘어가시고 이제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나머지 이제 손님들 다 오시는 식기 챙기고 음식들 막 담아서 챙기고 담아서 담고 이런 거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도 이제 주방에서 이제 잠깐 앉아가지고 상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앉아서 먹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죠. 맞아요. 진짜. 나딸님께서는 민원 하나. 추석 문화, 추석 때 당연하지 않은 거를 당연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적은 사람, 여성의 노동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다고 느끼잖아요. 그걸 좀 말하려고 하면은 너는 왜 이렇게 나대냐 이런 말을 듣기도 할 거고. 맞아요. 솔직히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누구 한 명이 왕창 힘든 거를 조금씩 힘들 수 있잖아요. 대신 즐겁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원 넣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민원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계속 이제 추석 얘기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입을 좀 많이 풀었는데 털었는데라고 할 뻔했어요. 풀었는데 원래 이제 나딸님께서 팟캐스트를 잘 들으시기로 제가 아까 그렇게 소개를 우리 들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다음 편에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나딸님의 노동 얘기와 팟캐스트 추천, 애청자의 팟캐스트 추천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딸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시안님? 오늘 녹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내가 항상 그냥 지내던 추석이 어떤 풍경이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었고 또 이렇게 굉장하신 분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노령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하트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령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